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김웅 검사? 네. 아니,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검찰 내전? 검사 내전? 네, 뭐 그런 책으로 유명하다고. 예. 제가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뭐 드라마로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코털 본 사람? 오늘 코털 갖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남성분들 말이죠. 코털 관리 좀 하세요. 여성들한테 극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뭐 꼭 저기 잘 보여야 할 여성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들한테도 극혐일 수가 있어요. 아, 코털을 뭐 키워가지고 뭐 시장에다 내다 팔 것도 아니라면은 오늘 저기 그거 뭐지? 무슨 영 있잖아요. 그 CJ가 하는. 거기 가서 코털 제거기 사가지고 가지런히 좀 코털 좀 정리하세요. 네. 아, 귀털도 마찬가지라고. 귀털도 있나? 귀털은 뭐야? 예. 하여튼, 코털도 아주 가지런히 제가 오늘 정비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코털을 다 잘랐는지 아주 벌초에 준하는 코털 제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김웅, 이 사람에 대한 뭐,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 일로 시끄러워졌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글을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승진할 기회를 찾기 힘들어서, 뭐, 그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간 승진할 기회를 찾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는데, 그만두면 이제 변호사 개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잘 보여야 하고, 그래서 뭐 하여간 마지막에 조직적인 이쁨을 받고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아, 김웅 기자. 아, 그 친구도 있네, 보니까. 저기, 손석희 사장, 한테 그 시비 걸어가지고, 예. 근데 김웅이라는 이름이 그 나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김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권력이 안 쓰던 권력 쓰면은 지지율 떨어집니다. 여러분, 감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박수가 나오고 환호를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고, 우리가 냉엄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애초부터 검찰에 이런 난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박수 받을 일이지, 난이 벌어졌어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그들 표현에 의하면 대학살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쪽으로 그 표현을 받아들여서 피를 좀 흘렸다고 칩시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제 국민들한테는 권력이 질서 있고 또 뭐랄까 시끄럽지 않게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이게 또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의 평가가 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진중권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둬요? 저렇게 개망나니 짓 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지금 내려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아, 뭐 여론이 뭐 돌아섰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점점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9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14도 됐어요. 점점 따뜻해집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데이지님 말씀처럼 맞아요. 과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이거 저 감수했어야 할 일이고, 지지율 이렇게 칼을 휘둘렀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은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 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상황을. 네.
자, 전문가 검사. 저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농담으로 전문가라고 하면은 제가 뭐 재밌게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아주 심각한 어조로 난 전문가야. 이런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존문가라고 부릅니다. 존문가. 전문가라고 아니고요. 존문가라고 읽습니다. 존문가. 여러분도 존문가에 동의하시면 존문가라고 한번 써보세요. 존문가. 채팅방에다. 존문가. 네. 갑자기 또 저 넘버 3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말할 때마다 입을 조질 입에 무는구만. 네, 이런 존문가. 아, 평론가를 더 말할 거 없지. 아니, 평론가가 여러분 3,000원짜리 명함 파고 다니면 그때부터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무슨 문턱이 있습니까? 면허증이 있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냥 나 평론가요 하면 평론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3,000원짜리 명함 끊어오세요. 그때 그 순간부터 평론가입니다. 평론가가 저 있어요? 자, 우리 레드웨어님 날마다 출석하시는데 또 특별 예우를 해드려야지. 네, 우리 용칼에서 우리 레드웨어님은 정말 귀빈입니다. 네. 그래요. 존문가는 이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난 한 번에 다 한다. 이런 인간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존문가입니다. 존문가. 네, 존문가. 네. 존문가. 네. 자, 그래요. 김용민이는 최소한 오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김용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만났어요. 네. 그러나 내가 그때 반박했습니다. 김용민의 장점이 뭔지 아느냐?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이 개신교 비리 쪽으로는 조금 전문가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요 정도로는 또 제가 스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문가들한테 속지 맙시다. 네, 자, 아이고 오늘 광고부터 만나봐야 되겠네요. 추워가지고 지금 주머니에다 손 넣고 방송하고 있어요. 네. 벌써 15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온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거 보여드려야지. 네. 스튜디오 앞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보시는데 보랄입니다. 보랄. 보랄이 이렇게 또 세상에. 자. 보랄이 제 앞에 있어요. 점점 따뜻해지네. 보랄만 있으면 됩니다. 보랄만. 보랄. 따뜻해집니다. 보랄 따뜻해져요. 네. 정말 최고의 보랄입니다. 보랄. 네. 얼마나 추운지 그냥 이제 잠시 후 보세요. 이제 저희 이 겉옷을 벗게 될 겁니다. 네. 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1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 여러분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그리고 이상직 전북 전주을 예비 후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보좌했던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라는 말 쓰면 안 되는군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비서였습니다. 예, 비서였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두 분 모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직, 이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분. 이상직. 네. 그래요. 이분이 맞습니다. 이스타 항공그룹 총괄 회장을 맡았었네요. 그리고 제17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으셨고, 네. 자, 이분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의 분석,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 검찰 인사 또 신년 기자회견 관련한 그런 여론의 동향도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질문하는 위치에 서 있는 김용민이가 또 역시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실 거죠? 내일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상직 말고 세상에 이상직이 뭐 그 사람만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우리 레드연님도 오실 거예요. 네, 레드연님. 네. 그 레드연님이 머리가 빨간색입니다. 네. 농담이고, 예. 뇌가 빨간색이에요. 아주 빨갛습니다. 네. 내일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구라 전문가 김용민 라이언 블랙님 어떻게 알았지? 저는 구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네. 나베아우님 저봐 레드연님 글만 읽어주는 거 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기 결석 안 하고 출석해봐 이렇게 특별 예우하지 안 그래? 예. 자 바로 가시겠습니다. 광고 진짜 광고입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정성농장 홍삼. 네, 정성농장 홍삼 왔어요. 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1월 27일 설 명절까지 감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께 전달하기 좋게 무료로 선물용 포장해드리고 최대 2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성농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설맞이 감사 이벤트. 네, 여러분 100% 국산 홍삼, 정성농장 홍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내가 낸 비용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네,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 원 보장에 월 2만 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 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해 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016-360-0689 016-360-0689 그리고 02849-9730 02849-9730 네. 뭐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받는 분은 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섹션은요. 김정범 변호사의 답장, 그러니까 김웅 검사의 글에 대한 답장으로 수놓을까 합니다. 김정범 변호사님께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럼 김웅 검사의 글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범 변호사 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김정범 변호사 글만 봐도 돼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의 없을 건데, 네. 읽어보는 걸로 제가 한번 김정범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는 걸로 첫 번째 섹션 꾸며보려고 하는데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한 검사가 조직을 떠나면서 김웅이 검찰을 떠나면서 물경 190년 전에 노예 무역선 아미스타드호를 소환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속이면서 검찰개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성을 토한다. 아미스타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미스타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1997년 영화로 1839년 미국으로 끌려가던 흑인 노예들의 봉기와 그에 따른 법적 투쟁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뭐 한마디로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아메리카에 끌고 가서 노동력으로 이렇게 보충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납치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뭐 인권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1839년 미국으로 끌려가던 흑인 노예들. 그래서 선상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예. 그에 따른 또 법적 투쟁,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김웅 전 검사는 백인들이 범선을 고향이 아니라 북쪽으로 향해 갔다면서 검찰개혁의 종착지를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실제 아미스타드가 북쪽으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북쪽을 내세우고 중국 공안을 오버랩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좌익 용공 정권이고 또한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색깔론을 갖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려는 대한민국 공안검찰 특유의 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는 과정에 국민은 어디에 있었는지 되묻는다. 국민을 볼모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도 실상은 국민들에게 불행한 법이며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로 오히려 퇴보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정권의 주구 노릇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수많은 양민을 학살시켰던 대한민국 검찰의 입에서 마치 자신들은 국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갓난 신고를 다해온 것처럼 온갖 정말 노력과 고생을 다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검경 수사권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무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권한을 무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중으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경찰에 이렇게 권한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국민에게 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미친 개를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 법이라고 하는데 김정범 변호사,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맹견은 누구였던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 아니었던가? 그래도 경찰보다는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행사하리라 믿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65년 전에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경찰이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놈들이었죠. 그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그냥 민중을 학대하고 또 특히 독립운동가들 자기 과거의 친일 경찰의 실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았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빌붙어서 무지막지하게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검찰 아니던가. 경찰은 맹견이고 검찰은 애완견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권의 행사가 보다 적절하게 운영될 것임은 분명하다. 김웅 전 검사의 시각은 경찰이 무슨 능력으로 수사를 하며 경찰보다는 검찰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양심적 조직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동안 검찰이 양심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이 김웅이 검사들만 보는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기야 했겠지만
주된 독자는 검사였습니다. 검사들끼리 우리는 양심적인 조직의 일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쥐들끼리 좋은 거지 뭐. 딸딸이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검찰이 양심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쥐들끼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딸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이런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용칼입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딸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래. 나 참.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나 참. 자, 그래요. 김웅 전 검사는,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등이 선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기소를 미루고 있다가 법이 통과된 다음 날 곧바로 기소했다고 말해도 되는지. 야, 이거 아주 정말 이 부분이 아주 정말 아주 통쾌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직 권한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거래해 왔다고 믿어도 되는지 먼저 말해주기 바란다. 그래요. 뭐 말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뭐 지들 유리한 것만 얘기할 테니까요. 네. 잘 알고 있듯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경찰이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는 와중이에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해요. 이걸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작심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전해요. 그 권한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엉망으로 수사를 해왔어요. 야, 다시 해.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검찰이 뺏긴 게 뭐가 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기소권을 넘겨주는 것. 이거 하나 있군요. 근데 고위공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얼마든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요. 이게 무슨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은 뭐 그냥 앉아서 공소관리나 하고. 그게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권한을 보유한다. 비록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치경찰제의 문제나 사법경찰 분리 문제가 논의돼야 하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무리였다. 결코 경찰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식 수사를 하게 놔둬야 할 이유가 없다. 김웅 전 검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다. 김웅 전 검사는 검찰이 그동안 집권 여당과 거래를 통해서 조직을 수호해 왔으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검찰이 그래왔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집권 여당과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경찰과 거래해서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닥터 지바고님 말씀은 검찰 권한의 10%도 빼앗지 못했어요. 네, 이거네요. 네. 자신을 사기죄 전문 검사라고 치부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개혁 의도가 사기라고 강변한다. 더 이상의 논리 전개가 불가능하자 설레발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오만함과 후한 무치를 경탄한다는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낸다.
세상에 사기죄 전문 검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기죄 전문 검사는 지가 자기를 그렇게 수식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사기죄 전문 검사라고 이 개념화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어디 뭐 공식적으로 그런 직함이 있어가지고 사기죄 전문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킨 검찰 조직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꾼 노릇을 해왔던 것 아닌가. 사법 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 형사부 강화가 가능하냐고 되묻는다. 사법 통제는 물론 필요하고 사법 통제는 필요하고 검찰 통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동안 행사해왔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잘못 행사되었다면 당연히 적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통제받아야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떤 이유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손대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웅검사의 의중을 알고 싶다. 네, 김정범 교수의 이런 해석 너무 좋다고 르네님 말씀하셨습니다.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추악함에 복종하는 것은 평생에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김웅의 일갈은 그동안 추악한 역사를 반복해왔던 검찰 내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서 국민의 훈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글을 뱉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김웅 전 검사를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검찰 조직을 수호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떠난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조직을 수호하려는 수구적인 태도에 대하여 검찰 조직에서는 훈장을 줄지 몰라도 결코 국민들의 훈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사의 모습은 사회적 거악 척결에 헌신하고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냉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이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는 태도다. 그래요. 이런 모습을 가진 검사가 없진 않죠. 네, 없진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 김웅 같은 검사만 검찰 조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검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예. 바른 말 하다가 정말 곤경에 빠진 그런 검사도 있고요. 김 전 검사가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해왔으며 한 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줬던 흑역사를 반성하지 않고는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60년이 넘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던 65년이죠. 그런 검찰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전 검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아미스타드 호에 탄 흑인들처럼 우매하지 않다. 검찰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실상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해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검찰개혁의 논의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진행해 오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던 묵은 과제다. 이제 그 과제를 털어내는 시점이다. 자신들 조직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주를 퍼부으며 떠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떠나는 마지막까지 검사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김 전 검사가 안쓰러울 뿐이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웅 검사가 이제 물러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후배 검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비장한 한마디 던지고 나가신 우리 김웅 선배님 앞으로 무슨 사건 맡으시면 변호사가 돼서 사건 맡으시면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김웅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2,300명의 그런 검사들하고 그렇게 정부하고 싸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일부 검사들하고 싸우는 이문정 검사가
더 멋있습니까? 이문정 검사하고 또 정말 비슷하게 검찰 내부 개혁 목소리를 내는 우리 진혜원 검사님이시죠? 대구지검에 계신. 그리고 또 서지현 검사님, 이런 분들. 멋진 검사님들 많이 계세요. 네. 김웅 같은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다는 점 알아야 합니다. 예. 저는 지금 김웅하고 뭐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검찰을 특히 자기들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인사로 도용낼 수가 있겠는가. 또 각종 검찰개혁 입법을 행사하면서 검찰을 탄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합디다 보니까 노무현이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문재인은 노무현만 못하다. 훨씬 못하다. 아예 뭐 싹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새끼들 보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욕했던 새끼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새끼들이 지금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무현은 훌륭했는데 문재인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야, 너희들 노무현 욕했잖아.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웃기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정부의 최근 검찰 인사 또 각종 검찰개혁 입법 여당이 한 거죠. 여당이 주도해서. 네. 이걸 두고 조국 그리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쓴 일기장을 강탈해서 어미아비의 범죄 단서를 찾으려고 했던 이런 무지막지한 검찰, 이 검찰을 방치해야 합니까? 물론 이것만입니까? 이 무지막지한 수사는 말도 안 되는 수사는 이후에도 정말 줄기차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소를 했죠.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 기소한 내용대로 범죄가 소명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무리한 기소였음이 공판 때마다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패스트트랙 폭력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싸게 끊어줬습니다. 그 수사를 최대한 미루고요. 그러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아니 여당 의원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은 억지로 폭력죄로 엮어가지고 기소합니다. 그 의원들 박주민, 박범계 그리고 창원 의원 이분들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이면 자기가 액션한 걸 기억 못합니까 당시에? 억지로 기소한 거예요. 억지로 기소한 거야. 그뿐만 아니라 야당하고 정보를 내통한 거 다 드러났잖아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혹시 자신들의 망동,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턴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수사에 대한 탄압이야 라면서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하고 청와대를 털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거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털어가지고 자기들이 지멋대로 수사해도 권력이 손못대게 이렇게 방어막을 만든 건 아닐까요? 이 망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털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그 검찰 수사가 6개월 전 특수통 전성시대를 연 윤석열 표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불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선 분산 전략으로 해서 실행에 옮긴 전략이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 지 측근들을 다 그냥 포진시켰어. 소윤을 통해 가지고 윤대진을 통해서 검찰 내부를 윤석열 사람으로 확 그냥 도배를 해버렸네. 내부에서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심지어 공안 검사들이 있는데 공안 검사들은 배제하고 공안부장에 특수통을 갖다 앉힌 거야. 박찬호를.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막 균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그 검찰 조직을 지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로 다 시선이 분산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윤석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털면은 정권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이명박 정권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착한 문재인 정권인데 설마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아주 막 무지막지하게 털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하게 털었던 건 뭔가 범죄가 있어서 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검찰 내부 조직을 확실하게 자기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착하고 묻어난 인격적인 조국을 턴 거야. 여러분 착한 사람 쉽게 보고 그렇게 착한 사람을 향해서 못 살게 굴고 짓밟고 천벌받습니다. 천벌받아요. 천벌받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비난하는 이른바 진보 논객연 하는 친구들도 말이죠. 조국이 사람이 좋으니까 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조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조주로 보는 거예요. 신정식님 욕 좀 많이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그래 조주로 본다 어때요? 조주로 본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우습게 보고 짓밟고 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롭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쓴다. 천벌받습니다. 이 새끼들도. 천벌받아요. 이 새끼들 천벌받아야 돼. 지금 이 정도 인사조치 갖고 천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정말 아주 가다가 벼락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한동훈이 한직 간 거. 존나 한직에 간 거. 이것만으로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 새끼들. 누군가를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수사로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시켜 놓고 그 뒤로 잘 나가. 씨발 그래놓고 국회의원까지 돼. 이런 개새끼도 천벌받습니다. 존나 천벌받아요. 써보세요. 존나 천벌. 존나 천벌. 그리고 뭐 제가 또 쓴 글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장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공수처 장악하는 게 더 쉬울까요? 검찰은요. 공수처와 달리 공수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이제 8명의 위원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아마 2배수 후보로 해서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 2명 다 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얼마나 골 때립니까? 공수처 장악보다도 더 쉬운 게 검찰 장악입니다. 그런데 검찰 장악을 안 했다가 이 난리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그 검사 인사로 해가지고 검찰 인사로 해가지고 조직을 장악하려 드는 것 아니냐. 이 씨발 지금 저렇게 지멋대로 망나니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통제를 안 해? 내버려둬? 이 합법적인 데다가 합리적인 문민 통제로서의 검찰 인사마저 못 참는 분들 차라리 그럴 거면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요구하고 그래서 직선제를 통해서 집권한 검찰총장한테 권력을 몰아줘서 이 나라를 아예 경찰국가 아니 검찰국가를 만들어버리죠. 모든 토론이 뭐가 필요했어요. 다 그냥 씨발 고소 걸어가지고 고발 걸어가지고 법정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지는 놈이 다 처벌받고 씨발 어때요? 그런 세상이 바로 박정희가 집권했던 세상입니다. 유신 정권 시기예요. 비판만 해도 잡아가던 재판도 안 받고 구속시키던 그런 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응? 검찰에 자리가 없음 복도까지 꽉 차서 아미리다님. 그래요. 아마 경찰차에 올라가지고 수사할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남이 있으면 다 그냥 씨발 고소고발 다 수사 씨발 다 기소 다 씨발 재판에 넘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되고 압수수색 당하고 또 그러고 그래서 다 감옥 가고 서울구치소만으로는 모자라겠네. 여러분,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은 최소한. 또 법에 법이 과용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 때 한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서 멈춰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검찰이 되자 이런 말을 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어떻게 그 뚫린 입으로 검찰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검찰에게 털려봐. 딸 일기장이 압수수색 돼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약자를 위해 있는 거지 강자를 위해 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이 법원이 맛이 간 게 강자를 위한 법이 돼버렸잖아요. 자,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